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오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저는 유민영인데요. 일단 저는 아침에 많이 여러분과 만났는데 이렇게 오늘부터는 저녁 시간에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양쪽 전문가님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수다에서도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청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신 분이십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 SK증권의 엄태식 대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랑은 처음 뵙지만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두 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오늘 주제들 이제 시작해보기 전에 먼저 좀 안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예. 네. 일단은 한 주 동안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네. 특히 앵커님이 바뀌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 특히 소문으로는 가장 간판 앵커 스타, 아이고, 앵커 고맙습니다. 스타, 예. 간판 앵커께서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슨 오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무슨 오늘 준비 안 하셨네요. 이럴 수가. 그렇군요. 네. 네. 마음은 되게 네, 앞섰었는데. 받은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일단 가서 인사를 공손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껏 발산하시는 미모를 많이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즐겁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왔습니다. 네. 네. 엄대리님은 오면서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좋아서 신나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표정 관리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예, 부장님과 이렇게 부장님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요. 부장님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예, 이번 한 주는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지금 따뜻해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봄이 진짜 봄이 왔구나. 그런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봄 기운이 정말 많이 다가왔습니다. 꽃샘 추위도 이제 조금 수그러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정말 완연한 봄 날씨가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 좋은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추거나 금리 인상폭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첫 주제가 이 관련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곧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참 많았는데 조금 후퇴하면서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 증시 가장 관련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좀 반등할 가능성 남아 있을까요? 네, 근데 그거 좀 제안을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요. 네. 시작한 지 이제 막 몇 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쑥 하고 이제 시장 들어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뭐 딴 얘기하고 돌아가는 네. 얘기하고 이제 수다 떨다가 그 다음에 이젠 안 됩니다. 이젠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들어갔던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물어보셨으니까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열심히 해오신 만큼 빨리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렇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네.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연구하시고 하신 분은 엄연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부장님은 일단 좀 날로 먹고 싶으시는 거죠. 방송 분량을 최대한 잡담하시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게 삶의 새로운 삶에서 여러 가지 좀 말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날로 먹었습니다. 네. 네. 봄인데 어디 뭐 좋은 계획 있으세요? 어디 뭐 이제 다른 이야기부터 하고 싶으시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좀 항상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체 에피타이저죠. 네, 이거 좀 조금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본 코스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제가 좋은 진행 방법 배웠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봄이니까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야외 활동 뭐 좋아하세요? 아웃도어로 뭐 운동?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세요? 잘 타세요? 네, 제가 작은 자전거로 정말 열심히 탑니다. 세발 자전거. 미니벨로 이런 바퀴 조그만한. 아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아, 낡은 비싼 자전거로 열심히 그러세요.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한강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다니시는 요즘 정말 이젠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추워서 잘 못 나다녔는데 그렇죠. 이번 주말부터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다니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나가 다녔었는데. 네. 그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 아니요, 가입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강아지 끌고 네, 강아지 저희는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네. 고양이 힘들겠습니다. 네, 고양이는 갈 수가 없어요. 아, 고양이 태우고 가시지 않으세요? 앞에 나면 집에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고양이. 아, 고양이는 못 나갑니까? 나가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일단 어. 자기 집을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집에서 나가면 정말 불안해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제 술 많이 먹고 통금 시간 있는 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설픈 또 애드립을 여기서 네. 이런 애드립은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진행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저는 괜찮은데 엄대리의 뜬금없는 애드립 이런 거 나올 때는 과감하게 제지해 주십시오. 이건 버릇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봄 이야기도 해봤는데 두 분께서는 봄 계획 좀 있으신가요? 엄대리는 이세 계획부터 어떻게 좀 봄 이제 많이 놀러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한 저번 주까지만 주말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따뜻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쌀쌀해서 그렇게 뭐 밖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계획이 없었는데 며칠 한 2, 3일 전부터 이렇게 외투를 벗기 시작했어요. 네. 출근할 때 아침에는 약간 좀 쌀쌀하잖아요. 아침에는. 너무 야합니다. 외투를 벗었습니다. 아, 예. 이렇게 마이 양복 마이 위에다가 정장 마이 위에다가 외투를 또 입고 다녔는데 설명이 길어지셨어요. 네. 야하다고 하시니까. 좀 찔끔해서 그렇게 정확히 이틀 전부터는 네. 이 정장 마이만 이렇게 걸치고 나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외투 입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배를 좀 가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네, 지금 정장도 안 입으신 분이 네.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정장 마이도 안 입으신 거죠. 속옷 또한 네, 좀-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해 주셔서 네. 워낙 복장이 물론 중요하죠. 이제 수트라고 하죠. 남자들은 네. 이제 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게 수트가 3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안에 클래식하게 입는다고 하면 안에 조끼까지 해서 완벽하게 입어야 되는데 조끼는 못 입겠죠? 배 때문에. 예, 근데 본인 이야기신지 아, 대리님 하고 이야기신지 계신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조끼를 여기 꾸겨 넣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금융업 하게 되면은 서비스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쫙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좀 딱 떨어지는 핏으로 손님들 고객들 응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리고 오히려 좀 바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매매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좀 투장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걸리적거리고 매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걸린다. 이거 못 참죠. 그러니까 벗어 던지고 그냥 시간이 됐네. 빨리 또 방송하러 가야지. 그러고 뛰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배 때문은 아닙니다. 배 때문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분위기처럼 자유로운 복장으로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게시판에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무관심하신 거죠? 아무리 제가 전화번호 공개 이런 거 막 해도 아무 연락도 없으시고 종목이 잘 가도 아무 연락도 없으시고 그래서 살짝 삐졌긴 하지만 만족하신 걸로 네, 저희는 네, 네.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봄 계획은 외투를 안 입는 걸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 계획은 없으세요? 엄대리님은? 부장님 계획도 한번 들어봐야죠. 부장님 혹시 주말 계획이 어떻게 비밀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다 똑같죠. 봄이면은 일단 애들 데리고 또 다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이제 본격적인 계절이고 또 이때 보면은 축제가 또 상당히 많죠. 네, 예, 특히 또 봄꽃 축제들이 참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또 봄꽃 축제 많이 열리고 이제 막상 또 집 앞에 이제 나가면은 이제 벚꽃이 또 쫙 피기 네.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 문만 열면은 무릉도원이다, 파라다이스 이런 시기다 보니까 좋죠. 그냥 이제 출퇴근길이 또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퇴근길 또 자연스럽게 땡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잠깐 쑥 들어가서 한번 또 유흥을 좀 즐기고 이런 것도 네. 하나의 샐러리맨의 직장 생활에 좀 희로애락. 그럼 부장님 봄 계획은 유흥 생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바쁘네요. 예. 네, 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네. 정말 증시에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짧아질지 않을까 또 불안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집중을 해서 좀 네.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이번 주에 보였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 한번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문 두 번 해주셨는데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네, 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로
몇 번에도 그 PD님께서 원고를 또 쓰셔주셔가지고 여기 전문가들의 수다에서도 한 서너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금리 인상 미국에서 쉽게 못한다 이런 네. 쪽으로 계속 못을 박아서 말씀드렸는데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당장 자기네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율 싸움이죠. 그러니까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다 밀접하게 본다고 한다고 되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환율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이 환율이 달러가 직접적으로 약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특히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당장 여기서 우리가 촉대를 메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서 달러가 강세로 들어갔을 때 과연 득을 볼 수 있는 측면과 실을 볼 수 있는 측면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일단은 되도록이면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금리를 좀 늦춰서 인상하는 부분을 늦춰서 충격도 좀 덜하고 어떤 기업들도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좀 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한 이득 부분을 유럽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 엔저 현상이나 그 유로화가 약세가 보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다 충분히 누리니까 배 아프죠. 예, 배 아픈데 남 좋은 일을 먼저 시키지 않겠다. 어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금리 인상의 관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또 하나의 반증은 금리를 인상했었을 때 아마 충분한 시그널, 즉 금리를 왜 지금 여기서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분명을 줄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인플레이션 아니면 이제 고용 이런 쪽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금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데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시장을 리드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가자들도 금리 인상 때문에 어떤 유동성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구나라는 쪽을 각인시키게 바뀌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그 연준이 계획을 하고 리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일단 너무 뭐 단기적으로 충격이나 아니면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을 전부터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발표했죠. 이제 금리 인상 천천히 할 것이다. 네. 부장님 예언이 맞았네요. 뭐 그렇죠. 네. 뭐 저 시황 종목 다 맞춰야 전문가 노스트라 김스트라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도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 나쁘지 않은 소식인데 이제 또 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서 또 그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른 글로벌 마켓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있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금리에 관한 이런 이슈, 불확실성도 존재를 했었고 FOMC를 전후로 해서 미국 증시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그러니까 시기를 좀 늦추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미국 증시를 재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다시 좀 상승 모드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겁니까 예언?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노스트라다무스 네.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 관련 있는 것은 미국의 환율이죠. 이 환율이 좀 강달러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조금은 좀 좋은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급락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수출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먼저 이번에는 대리님께서 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오늘은 질문을 일단 환율이 조금 네. 반등을 했습니다. 워낙 네. 약세 기조로 다시 조금 돌아섰어요. 5원, 그러니까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5원 정도 반등이 나와서 1,123원 원달러 환율로 끝났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수출주 대표적으로 수출주들 네. 현대차나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워낙 약세의 흐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FOMC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서 약간 주춤했었는데 다시 조정을 바꿔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워낙 약세로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삼성,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이런 대표주들은 앞으로도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예측하신 삼성전자의 이야기, 두 번째 네, 예측. 예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잠시 후에도 해드릴 거지만 지금 일단은 수출주들 달러의 영향을 네. 이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장님도 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 얘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이거와 좀 다르게 이제 또 시장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언급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또 유로존의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다 보니까 어제였었죠. 어제도 유로존에서 한참 또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제가 얘기하는 그렉시트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칼퇴근한다. 아, 네, 칼퇴도 네. 해도 되겠죠. 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앵커님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좀 긴장하셨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오. 아마 전 앵커님도 이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아, 그러셨던 이거는 것 설정이다, 같은데 라고. 네, 저도 한번 설정을 다음 주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좋으시고요. 녹화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그리스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제 복지 쪽에서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 예산을 좀 더 쓰는 과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독일이 좀 물고 들어지죠. 아니 너네는 그렇게 힘든 나라인데 왜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그런 쪽에 예산을 쓰느냐. 그러니까 또 그리스가 발끈해서 내정 간섭이다. 그랬더니 내정 간섭은 무슨 지금 가뜩이나 기축을 해서 어떤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아니 니네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랬더니 또 독일은 아니 옛날에 일이 아니냐 왜 이거 감정 싸움 하느냐 막 이러고 있는 역사 전쟁까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약간 또 그리스와 독일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여기다 또 하나 약간 좀 찬물을 껴는 게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2004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쯤 돼서 그때도 한 번쯤 어떤 유로존에서 탈퇴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영국이 총선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 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총선이 있는데 이번에 또 보수당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제 캐머런 총리가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연임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번에도 국민 투표를 붙여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유로존에 남을지 아니면 떠날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약간 선언을 해버렸죠. 공약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게 되면 또 유로존에서 영국이 이탈되면서 약간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불안감들도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정치권의 움직임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약간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영향을 서로 받다 보니까 이런 영향권도 다음 주에는 한번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지나고 얘기 안 드리죠. 미리 말씀드리는 미리미리 엄미리.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해주시고요. 예언을 많이 해서 좀 걱정이 돼요. 하고 안 나오실 거죠? 틀리면 안 나오고 맞을 때까지 네. 출연 안 하고 이렇게 두 분의 예언 계속 듣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유럽의 이슈들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좀 국외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좀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또 주목이 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물론 코스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목이 되기는 하지만 드디어 150만 원대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그래도 신제품이죠. 갤럭시 S6에 대한 그런 주목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또 호평을 받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판매량이 좋아야지 또 삼성전자의 매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정말 판매량 많이 늘어날지 좀 궁금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또 저 시키세요. 네.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엄대리님 차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주셨으니까 받겠습니다만 네. 근데 얘기 다 보통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3명 계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판매량 딱게 할 때 벌써 이제 뭘 봐야 되는지를 벌써 딱딱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참 상당히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앵커가 아니라 전문가의 길로 나가셔도
아이고, 준비를 많이 앵커 해주시는 것 자리를 같아요. 지금 노리시는 것 같은데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자리를 바꾸셔도 되겠는데. 그걸 노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걸 원치 않고요. 뭐 늦게 나오시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없이 진행을 네.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네.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삼성전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복잡하죠. 이제 뭐 일단 S6 과연 잘 팔릴 것이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내수는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내수는 안 팔리는데 해외에서 호평을 한 만큼 해외에서 판매가 얼마만큼 잘 나갈까. 이게 지금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주변에서 네.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엣지 시리즈라고 아시죠? 네. 옆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그거 갖고 계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없으시죠? 네. 엄대리님 갖고 계신 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네. 저는 봤습니다. 이래야 뭐가 얘기가 되는 거죠. 자랑하시는. 뭐 다 안 봤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못 봤어요. 네. 사실 실제로. 네. 근데 네. 다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보고 계시면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주변에 네. 많은 그 대외 활동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아직 그 엣지가 나온 지가 벌써 작년에 갤럭시 노트 4 나오면서 같이 출시가 됐죠.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엣지에 대해서 뭐 호평을 받고 기술력이 좋고 뭐 플렉서블로 이렇게 딱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과연 막상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약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포화 상태를 진입을 하는 중이죠. 하게 되면은 신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신규는 있겠네요. 저희 아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아빠가 네. 선물이다. 갤럭시 S 엣지 선물을 못 하죠. 그거 끼지면 얼마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이제 나온 지 좀 된 폰들 이런 거를 좀 선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신규 수요는 자제가 된 상황에서 교체 수요만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혁신적인 그러니까 즉 이게 와 봐서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스마트폰이 되기까지는 아직 교체 수요는 좀 한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 부분이 노리는 삼성 측에서 노린 전략이 내수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박차를 좀 걸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로 창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쪽이 어딜까요? 보통 보게 되면 신규가 많은 쪽이 아닐까요? 그렇죠. 신규가 많은 쪽은 신규가 많은 쪽이죠. 뭐죠? 네. 근데 신규 가입자가 많을 만한 나라? 그렇죠. 네,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막 신흥국 쪽이겠죠. 네. 이제 열심히 또 돈 벌어, 그러니까 가계적인 측면으로도 돈 벌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와, 이게 삼성에서 그 유명한 샘성에서 나온 그 엣지라고 하는 폰이래. 그러면 보고 이번에 한번 질러! 하면서 이렇게 질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약간 그런 쪽에 박차를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뭐 중동이나 아니면 약간 중국 아니면 유럽 쪽에서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쪽으로 좀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평을 하고 있는 만큼 판매량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주문이 들어오고 그거를 맞춰주면서 어떤 어떤 제작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전기라는 회사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잘 나오게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바로 반사이익을 발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의 실적 전망과 주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반대로 역이용하게 되면 잘 팔리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계속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의 갤럭시 S6 말씀해주신 내용 조금 요약해보자면 내수는 조금 부진하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팔릴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로 보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참 좋은데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150만 원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징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번에 대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 네, 네. 예언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기존에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최근에 뭐 재료라고 하면 뭐 갤럭시 S6의 판매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사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잘 이렇게 신흥국 이렇게 많이 팔아서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뭐 경기 민감주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겠죠. 환율적인 그런 요소
환경으로 본다면 이런 원화 약세 흐름이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원화 약세 흐름이 다시 계속 좀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2분기에도 좀 지속이 된다면 이런 판매량 좀 호조랑 더불어서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150만 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언을 해보고요. 네. 네. 예언 다 적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다음 주에 가져오십니다. 목표가 네.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죠. 현재 환율적인 측면이나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또 손님이 고객이 오셔서 지금 더 갈 것 같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사겠습니다. 그러면 사시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이제 그날 그 주에 시세도 중요하죠. 그 주에 수급 네. 상황과 뭐 주가나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서 네. 좀 싸게 사시는 게 좋겠죠. 아, 싸게요. 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뭐 있을까요? 보유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굳이 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뭐 급하게 매도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언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점점 조심스러운 예언을 너무 해주시는데요. 조심스러운데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숨통을 파고든 바짝 쪼이시는데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네. 뭐 삼성전자가 주가에는 뭐 오를 만한 그런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3월달 그리고 2분기를 예상을 한다면. 네. 네, 이 예언은 뭐 다음 주보다는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쯤 좀 분석을 해본다면 뭐 맞을 확률이 커지겠죠? 그 다음 달에 하는 게 네. 다음 달보다는. 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좀 괜찮은 모습 보일 것이다. 이렇게 두 예언가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포스코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포스코는 좀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포스코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았지만 포스코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대리님께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포스코를 한번 예언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요거 최근에 아마 이건 좀 사실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그런 사항인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책이 하나 나왔죠. 지금도 저런 큰 문고에 가면은 네. 베스트셀러 아마 1, 2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 땡땡의 비용. 그렇죠. 이런 책을 아실 거예요. 네, 그냥 정치적인 이거 좀 민감한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제가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런 이런 작업들 주로 땅을 많이 이렇게 하셨죠. 예. 그 이제 시간 아닙니까? 땡땡이 네, 땡땡의 시간이라는 시간과 비용 둘 다 있죠. 아,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책 땡땡의 제목이. 시간과 땡땡의 비용 땡땡 두 책이 다 있죠. 네. 네네. 네. 아, 예, 예. 아,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네. 예. 거기에 반대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제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아시는 이제 분이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 이제 하에서 뭐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인데 사실 건설 회사는 뭐 비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리베이트 그런 관행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이제 리베이트 관행이 많은데 위험합니다. 포스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포스코 건설이 그런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일 뭐 이제 비용이다 이런 추측이 많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코 그 부실 이름은 뭐 이제 S 기업입니다. 이전에 S 기업을 부실 기업을 고가 인수했다 이런 의혹을 또 받고 있어요. 이거 오래전 일이죠. 네. 이 두 가지가 그렇죠. 뭐 말씀이죠.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 뭐 정치적인 약간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사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주가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서 주가에 그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고 좀 안 좋은 흐름이 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은데 뭐 근본적으로 뭐 주가에 그런 좀 길게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그냥 판단을 하고 포스코에 대해서 뭐 계속 주가가 뭐 부정적으로 흘러갈 거다. 최근 수급적인 요인은 사실 많이 안 좋아요. 네. 연기금이나 투신권 기관에서는 한 달 넘게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지금 포스코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전망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막 상승을 하고 그럴 만한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뭐 검찰에서 계속 뭐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뭐 저는 뭐 그런 게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예,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럼 아까 그 손님이 다시 전화 와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포스코 많이 빠졌는데 그럼 지금 살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지금은 제가 약간 까칠남. 약간 좀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수급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라 좋은 편도 아니고 이런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의 좀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 악재긴 하지만 장기적은 그렇죠.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근본적으로 뭐 주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하지만 좀 불안하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그렇죠. 지금, 이야기이시죠? 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뭐 포스코 주식을 뭐 지금 꼭 매입을 해야 되고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부장님 이 관련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드릴까봐 근데 지금 시간상으로 또 좀 압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압박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포스코란 주가, 즉 우리나라 앞으로의 산업별 흐름을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어떤 1차 산업 쪽이죠. 그러니까 1차 산업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광공업 쪽,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쪽이죠. 제조업 쪽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래가 어둡다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철강, 그리고 어쨌든 화학, 그리고 이제 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었던 이제 1970년도부터 그래도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도 중국이 막 살아나기 전까지 일단 이끌었던 어떤 큰 산업의 사이클은 제조업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끝났고 오히려 좀 더 고부가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어떤 그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투입량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이런 쪽은 분명히 보이는 게 만약에 니네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투입된 어떤 자본이나 아니면 그 원재료 이게 있으면은 생산품이 딱 나오고 그럼 이걸 얼마만큼 싸게 파느냐 비싸게 파느냐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 바뀌고 하는 어떤 이런 구조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1차적인 패러다임이고 다음 패러다임은 일단 약간 고부가가치 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비용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만 있으면은 이 작은 비용과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집약된 기술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커지는 쪽 이쪽이 좀 더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산업 분야를 지금 찾아다니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이번에 하락한 부분, 그러니까 즉 포스코가 이번 뭐 충격으로 인해서 쭉 밀렸던 부분들은 반등 들어오겠죠. 반등 들어오는데 만약에 포스코를 여기서 많이 싸니까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등 들어왔을 때 만약에 좀 손해 보셨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서 좀 일단 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매매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특히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약간 시장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제조업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산업별 변화 너무 크게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산업부 장관도 아닌데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은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 밀립니다. 과거에는 2000년도 초반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국의 입장 쪽에서 우리는 수출을 하는 입장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중국이 점점 경제 성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어떤 편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산업재 쪽으로 많이 수익을 혜택을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이 아닙니다. 경쟁자입니다. 중국이 많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싼 자본을 가지고 좀 더 싸게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추격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쪽이 어떤 수혜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경쟁으로 바뀐 만큼 일단 이런 쪽에서 압박도 상당히 커진다라는 관점 쪽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잘못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면서 따라갔던 모델이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이 보게 되면 중국과 한국 관계에서는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한국이 좀 설 자리가 좀 적어지는 자리, 특히 제조업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해 두시고 주식도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로 시작해서 굉장히 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까지 알아봤습니다. 힘듭니다.
네, 이렇게 두 예언자분께서 오늘 포스코 특별 세무조사 관련된 이슈를 좀 장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아실 테지만 이 장기적으로도 이런 점들 좀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으로는 좀 중국 얘기하셨는데 마침 또 다음 주제가 중국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역시 예언자다우신데요. 원고 안 봤습니다. 원고 네. 안 봤어요. 네. 오늘 또 좀 많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일자녀 정책 완화를 지난해 정도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중국이 일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유아용품이 많이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아용품 중국에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정책 완화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오늘 주가 오른 것들이 정말 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유아용품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유아용품 시장이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중국과 일단은 관련해서 네. 사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요. 네. 없는데 외모는 40대지만 유아용품은 아무래도 뭐 부장님이 더 저보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2월 달에 네. 오늘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아용품 업체 하면 우리나라에 뭐 상장된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보령 메디앙스가 상한가 갔어요. 네. 그래서 뭐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 2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중국 지금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케이스가 있고 중국 현지에서 이제 법인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이제 세일즈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 홈쇼핑.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직접 앉아서 직구라 네. 그러죠. 아, 사이트에서 그렇죠. 직접 물건을 산다 그래요. 거기서 네. 지난달에 가장 많이 구입한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유아용품인데 아무래도 부장님이 좀 그 아기를 많이 세 분이나 이렇게 예, 키워보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왜 쓰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기가 아니면 제가 직접 다 한다는 그거는 편견을 버리시고요. 집에서 좀 애를 좀 많이 보시고요. 예, 기저귀, 물티슈 이런 생활용품이었대요. 예, 그래서 당연한 거죠. 역시 근데 왜 목만 경험자는 주시는 거죠? 방법으로 아니 근데 하시는군요. 아니 그거 말고 좀 특별한 뭐 무슨 뭐 딸랑이나 뭐 이런 다른 품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니까 유아용품 중에서 팔린 게 아니라 네. 전체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중에서 2위가 이제 그런 것들이었대요. 그래서 뭐 오늘 보령 메디앙스가 상한가 간 것도 사실은 이런 분석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은 뭐 최근 뭐 2, 3년도 그렇고 뭐 올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임이 분명하고요. 보령 저희는 그 유아용품 시장도 당연히 중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비사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네. 예, 중국의 하셨는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통해서 상품을 계속 런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도 그래서 판매량을 이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 뭐 이런 그 용품주 말고도 최근에 보면 화장품 관련주도 네. 예, 중국에 연관된 그런 화장품 회사들도 계속 주가가 안 빠지고 오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많이 올해 올랐는데 더 네, 오르나 그렇죠. 보네요. 계속 네. 뭐 중국 시장의 그 무한한 잠재력은 아직까지는 주가에는 계속 상승 요인이 되는 건데 근데 하나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뭐 유아용품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이게 신문 보면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한자였는데 생각이 안 나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사드 관련한 네. 예, 그 사드 미사일 그런 방어 체계죠 미국의 네. 그 배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후광퉁? 후광통은 아니고요. 예. 좀 헷갈리게 네. 하기 전략을 네. 쓰고 계십니다. 아닌다고 다나옵니다 뭐 이제. 군미 경중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오. 예.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아닌가요? 헷갈리는데요. 검색해보지 어떤 마시고요. 뜻이죠? 아무거나 막 그러니까 집어 그런 생각나는 단어를 막 하신 뭐 거죠. 군사력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경제는 중국에 우리가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말인데 검색해보지 마시고요. 이게 틀릴 겁니다. 저 구미 예. 이 그래서 구미는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또 지금 미국은 이렇게 일본과 같이 손을 잡았잖아요. 예, 전략적으로 또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랑 또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절대 등질 수도 없고 경제적인 가장 우리의 그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중국 시장을 네.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뭐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좀 앞으로 올해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기업들도 그 중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심각한 반일 감정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좀 이렇게 포지션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거 사례를 봐도 뭐 조금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예언을 해봅니다. 네. 아까 네, 그 손님이 역시. 아까 그 손님이 그러면 오늘 보령어디 강사 사가서 상한가 들어가는데 기분 좋은데 사드 때문에 앞으로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적절하지 않은 정치 뉴스를 질문에 열심히 대해서 보시기를.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님이라니까요, 손님한테 네. 적절하지 않은 손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좀 정말 큰 범위에 좀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유아용품 이야기부터 사드까지 정말 크게 나갔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제 우리도 좀 크게 보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전문가님들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 커지긴 할 테지만 우리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말 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제 정말 유아용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사용뿐만 아니라 제 그 뭐 온라인 이제 쇼핑몰 이렇게 보통 네. 보면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다 이용을 하죠. 예, 구매 기록을 보게 되면 VIP 고객인데 아, 벌써 애들 3명 키울 적 보면서 이렇게 쭉 쌓아오는 거 보면은 참 그 회사가 그 회사를 먹여 살렸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기저귀, 또 그렇죠, 물티슈, 기저귀. 그리고 분유는 첫 해는 먹였고 두 번째는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유는 좀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일단 무겁습니다. 근데 이걸 네. 장에 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이런 배송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유아용품 쪽이나 이런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돈이 좀 되겠다 싶으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공급도 많군요. 공급이 많고 네. 그리고 특히 보령 메디앙스가 하는 브랜드가 이제 보통 뭐 B&B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유아용품 쪽에서 그래서 가장 소모가 빠르고 재고 회전이 빠를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티슈나 기저귀 쪽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보령 메디앙스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오히려 모르시죠? 네, 저는 미혼이시죠? 그렇죠. 기혼이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좀 트렌드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했죠. 제가 아이 때나 뭐 제 동생이 어릴 때와는 정말 또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기저귀를 이제 주문을 한다. 정말 생활 속에서 나온 또 지혜십니다. 그렇게 네. 안 쓰죠. 보통 다 그렇게 하시고, 뭐 요즘 네. 기저귀 해서 빠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빨래터 네. 가서 이렇게 빨고 이런 거는 벌써 그 은벨이 어렸을 적에 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일회용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즘 뭐 친환경 쪽으로 해서 뭐 네. 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하시다고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불편하겠죠. 불편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아무리 뭐 애기 뭐 발진에도 안 좋고 그러면서 뭐 천기저귀 쓰는 네. 쪽으로도 이렇게 동호회도 있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참 가엾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그게. 그걸 또 일일이 또 아기가 보통 하루에 소변을 보는 양이 상당하죠. 자주 보죠. 네. 그러면 기껏 빨아서 말려서 다 해놨더니 찾자마자 오줌 쌌네. 속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줌만 아니고 또 변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이건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애가 크면서 엄마나 아빠가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네, 정말 예언자다우시게 이제 아이의 미래까지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다 어떤 아이의 사생활 이런 네. 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품인 것처럼, 소모품은 아니죠. 소유품인 것처럼 이렇게. 소모품은 기저귀가. 그렇죠. 네. 소모품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알아두세요. 이게 소모품처럼 대하신다고요? 네, 오늘의 예언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장님은 아이를 소모품처럼 대하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일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유아용품 시장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유아용품 시장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종목들에서 중국이 정말 중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적 정치적 이슈도 꼭 챙겨보시라는 점 우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 150만 원 돌파한 소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글로벌 악재들도 완화되면서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좋은데요. 계속해서 2000선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죠. 일단 부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상황이죠. 네, 좋은 상황이고 잘 보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2차선 이상에서 잘 안 빠지려고 하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그런데 기관이 배반하고 있죠. 예. 또 찬란한 배반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중에서 기관이 이번에는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로 되겠다가 외국인들한테 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뭐 좀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보면서 지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면 뭘 선물 옵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너무 신경 쓰다 보게 되면 막상 거기 신경 쓰는데 하다 보니까 종목을 또 놓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도 휘황찬란한 장세이기 때문에 판타스틱한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지수와 관련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 이걸 무게를 삼지 마시고요. 어떤 큰 시장에서 이슈를 던져주면서 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고 그쪽에서 계속 확인하고 하는 전략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2000선을 넘어서 조금 오래 지속되면 항상 조금 불안한 게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닌가, 이제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꼭 불안하거든요.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1900에서 2100 사이에 그 박스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셔서 사실 뭐 저희도 그 업계에 있는 분들도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2100을 과연 넘어서 강력한 상승장이 뭐 2200 뭐 이런 선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고 다만 최근에 이제 3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 뭐 최근 올해 들어서 좀 특징적인 거는 부장님 말씀대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올해 지금 3월 달만 누적으로 외국인이 2조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뭐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유럽계 자금도 그렇고 뭐 미국이 또 금리를 지금 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도 아직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런 환경들이 외국계 자금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여건이라고 봐요.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여기서 뭐 2000선 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 2000선 하셔도 뒤에. 되는데요. 네, 다만 좀 그런 수급적인 환경이 외국인이 이제 매수 최근에 우리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투신권도 아니고 연기금이 물론 좀 방어를 해주고 매수도 좀 하고는 있지만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계 자금이 이제 주도가 돼서 코스피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외국계 자금이 뭐 당분간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뭐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지 않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그런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단순히 지수만 보면 이제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조금은 낫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뭐 길게 보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좀 코스피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뭐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은 떨어지고 반대로 뭐 코스피가 내리면 코스닥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뭐 하루 동안에는 계속되는데 일단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게요. 같이 오르면 좋을 텐데요. 네. 근데 네. 보통 보면은 시장에 부각을 받는다고 이렇게 같이 뭐 동반적으로 뭐 1, 2% 같이 올랐다가 같이 조정받고 이런 거는 옛날 시절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고 네. 좀 이제 약간 다각화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조정받는 틈을 타서 또 다른 쪽에 또 매수세가 쏠리고 그러니까 약간 쏠림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조정받을 때 이만큼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면은 이제 조정의 폭이죠. 폭이 이렇게 좀 심했다가 다시 반짝 심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하향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네. 그래도 같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다 올라오는 그래서 계속 신고가나 아니면 기반들을 계속 위쪽으로 쌓아가는 이런 변화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죠. 이런 걸 보통 순환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뭐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첫 방송인데 네. 이렇게 안심시켜주시는 말씀들 또 예언들이 많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네요.
전 예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부장님도 두려우신 것 같고요. 아, 저는 전혀 안 두렵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그렇죠. 네, 틀리면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예언 검증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스닥,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코스닥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기요. 지수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640포인트였습니다. 오, 네, 정확히 기억하고 최근에 계십니다. 안 빠졌어요. 네. 중요한 건 코스닥이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순환매 장세, 유동성 장세라는 게 작년이랑 또 틀리면 한 가지가 이렇게 코스피가 또 올라가면 코스닥을 다 팔아버려서 일로 가고 코스피에서 또 이제 조정주 갈 때는 여기 또 팔아버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금이 좀 더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코스닥도 우려는 했지만 지금 4월 중순 지났는데도 이렇게 같이 코스피랑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런 흐름이 저도 뭐 크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뭐 신용 잔고 막 그런 우려감 이런 얘기도 뭐 뉴스에 이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근본적으로 주가를 분석하는 데는 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뭐 최근 이런 뭐 분위기라면 뭐 코스닥 중소형주도 이렇게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코스피 경기 민감주나 뭐 이런 것들과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완자배기 종목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사야 되죠? 스마트폰 부품주를 관심 가지고 있고요. 오, 종목은요? 종목은 비밀입니다. 네,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예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전문가들의 수다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희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좀 경제 뉴스 그리고 주식 뉴스들 조금 더 밝은 뉴스들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계신 부장님과 대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